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높은 잡초와 덩굴에 가려진 집 한 채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빈 눈처럼 어두컴컴한 창문들, 곧 무너질 듯 움푹 꺼진 지붕. 집 안은 무겁고 고요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먼지와 잊힌 것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나쁜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누군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느리고 질질 끄는 듯한 소리, 발소리 같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밤에 들렸습니다. 느리고 무겁게 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무엇이 그 소리를 내는 걸까? 아무도 감히 알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는 창문에서 누군가를 봤다고 했습니다. 키 크고 어두운 형체를.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이야기들을 기억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이야기들, 조부모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다음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가족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집에 갇혔다고 말입니다. 밤에 걸어 다니면서, 안식을 찾아 헤매면서 마을 사람들은 영혼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집 밖에 음식과 꽃을 두었습니다. 불안한 영혼들을 달래주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발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발소리는 수수께끼처럼 남아있습니다. 경고처럼. 어떤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듯이. 그 집은 여전히 홀로 서 있습니다. 밀림 속의 그림자처럼. 공포와 속삭임의 근원으로 발소리는 밤에 울려 퍼집니다. 그 수수께끼를 섬뜩하게 상기시켜 주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텅 빈 집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밤의 발소리를. 푸른 논과 높이 솟은 화산으로 뒤덮인 자바 섬에는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 사원들은 잊혀진 신들의 속삭임을 간직하고 있으며, 영혼들은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콩은 자바, 민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령입니다. 키가 크고 수척한 모습에 흰 천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붉게 빛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고통스러운 과거를 상징하는 쇠사슬을 들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포콩은 한적한 길이나 고대 유적지 근처에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포콩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친형제에게 배신당하고 살해당한 강력한 왕의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포콩이 빼앗긴 땅에 대한 복수를 원하는 억울한 농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포콩은 땅에 묶인 영혼이며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들은 탐욕과 배신의 결과를 상기시켜주는 교훈적인 이야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전래 동화처럼 말이죠. 포콩은 왜 계속해서 떠돌아다닐까요? 지역 주민들은 그의 영혼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정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포콩이 폭력이나 불의가 일어난 장소에 이끌린다고 속삭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절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길잡이가 되어주거나 경고를 해준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포콩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지역 주민들의 정신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저승사자처럼 말이죠. 저는 자바에 있는 동안 폭풍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마을 밖에서 흰 옷을 입은 키 큰 사람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부르자 그 모습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한 농부가 이제 산사태에서 폭풍이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목숨을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도깨비 물처럼 말이죠.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폭풍의 전설을 생생하게 유지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마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포의 스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만날 가능성을 즐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러한 섬뜩한 이야기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매료시키고 괴롭히며 어떤 이야기들은 결코 진정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카르타, 활기 넘치는 거대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쫄 다리는 도시의 유령 같은 심장을 증명하는 듯 서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강철로 이루어진 유령 같은 모습은 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지역 주민들은 쉬지 않는 영혼과 설명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안쫄 다리는 우리 세계와 다음 세계를 잇는 관문 다리입니다. 저희 고스트 어드벤처 팀은 자카르타로 갔습니다. 안쫄 다리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이 다리의 사악한 명성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어둠 매력에 이끌렸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건널목 그 이상입니다. 장막이 얇아지고 죽은 자들이 손을 뻗는 곳입니다. 안쫄 다리는 비극에 젖어 있습니다. 19세기에 지어진 이 다리는 수많은 사고를 목격했고 각 사고는 고통의 메아리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십 명이 죽고 영혼이 평화를 찾지 못한 끔찍한 버스 사고에 대해 속삭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금지된 사랑, 치명적인 추락으로 끝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의 역사는 슬픔의 테피스트리입니다. 해마다 비극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을 때마다 다리의 어두운 전설은 커져갔습니다. 공기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슬픔의 무게로 가득 차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치 조선시대 원혼들의 한이 서린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안쫄 다리에 얽힌 이야기는 등골을 오싹하게 합니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 바람에 실려오는 디셈보디의 속삭임, 눈가에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 같은 이상한 현상을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을 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 다리를 헤매며 흐느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유령 버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조등을 밝히고 다리를 질주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소름 끼칩니다. 마치 옛날 괴담처럼 말이죠.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안쫄 다리에 귀신이 들렸다고 확신하며 겁에 질립니다. 안쫄 다리는 단순한 지역 전설이 아닙니다. 자카르타의 어두운 이면을 상징합니다. 다리의 사악한 명성은 도시의 정신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을 시험하기가 너무 두려워 아예 다리를 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미스터리에 이끌려 초자연적인 것을 엿보려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리의 전설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믿든 안 믿든 안쫄 다리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과거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곤지암 정신병원처럼 말이죠. 메콩강, 라오스를 굽이굽이 휘감는 거대한 뱀과 같습니다. 햇빛 아래 강물은 반짝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어둠이 잠들어 있습니다. 유구하고 심오한 강물은 속삭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세계의 이야기를
해질 무렵 강가에 마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메콩강의 물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화와 전설 속 존재들, 하지만 그저 이야기일 뿐일까요? 늦은 밤, 어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짙은 안개가 강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마치 물 흐르는 소리처럼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물 위에 나타납니다. 어부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인은 창백하고 투명한 손을 내밉니다. 어부가 손을 뻗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은 사라지고 안개가 걷힙니다. 어부는 홀로 남겨지고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강가에서 놀던 어린 소년에 관한 것입니다. 소년은 물속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봅니다. 아름다움에 이끌려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갑자기 거세진 물살에 휩쓸립니다. 사람들은 장난기 많은 물귀신이 소년을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강에 대한 존경심을 잊지 말라는 섬뜩한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민담이 아닙니다. 라오스 사람들의 삶 깊숙이 뿌리내린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강에 대한 경고이자 존경의 표시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제물을 바칩니다. 안전한 여정을 기원하며 의식을 치릅니다. 물귀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와 공존하는 세계를 상기시켜줍니다. 마치 강처럼 라오스 삶의 일부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메콩강은 비밀을 간직한 채 흐릅니다. 해가 지고 강물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야기들은 침묵 속에서 메아리칩니다. 물귀신은 정말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과 믿음이 투영된 것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강이 쉬면 비밀이 잠든 강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희미한 별빛이 물 위에 비칠 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메콩강은 계속해서 속삭일 것이고 물귀신은 영원히 메콩강 전설의 일부로 남을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호박 귀신 이야기죠. 밤이면 논밭을 헤맨다고 합니다. 찾아 헤매면서요. 누구였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흉년으로 정신을 잃은 농부의 영혼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유인하는 장난꾸러기 요괴라고도 합니다.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빛은 불길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빛을 본다면 도망쳐야 합니다. 공기는 무겁고 습했습니다. 매미가 나무에서 울어댔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린 소년 미구엘은 논두렁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벼들이 마치 유령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림자는 길고 가늘게 뻗어 나갔습니다. 미구엘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미구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반딧불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지만 훨씬 더 컸습니다. 미구엘은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와 경고들이 떠올랐습니다. 빛은 점점 커졌습니다. 두 개의 빛나는 눈이 나타났습니다. 미구엘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미구엘은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겔은 돌아서서 달렸습니다. 이제껏 달려본 적 없을 만큼 빨리 달렸습니다. 숨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감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호박 귀신이 뒤쫓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미구엘은 다시는 호박 귀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깊은 밤 멀리서 희미한 빛이 자신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